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훈이도 당황해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 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